미국에서 이제 에너지 쪽에 힘을 준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송전망 설치라든지 원자력 설치라든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각될 수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 센터 옆에 간이 발전소를 지어주는 거잖아요. 어디든지 종목이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가 좀 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미중 패권 경쟁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는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봐야 하나요? 일단 저는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요지 자체가 상황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는 산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여러 가지 투자 기법이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투자 기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뭐 회사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들의 생업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런 어떤 특정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팔로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장기 투자로 가야 되는데, 이런 장기 투자에서 우리가 속 편하게 보고 있으려면 큰 틀에서 지금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이런 주식들, 이런 종목들은 건드릴 수가 없겠구나, 오히려 장려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단기간에 어떤 이란 전쟁이 됐든 이런 걸로 인해서 변동이 됐을 때 좀 마음 편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고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장려할 수밖에 없는 산업,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투자를 하는 게 뭐 그래도 좀 투자자의 어떤 안정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TF로 접근한다면 미국 대 중국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중국과 미국에서 어디에 비중을 둔다, 국가로 구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앞에서 저희가 이제 쭉 이야기를 했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희토류에 더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미중 패권 경쟁에서 동등하게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중국에 있는 희토류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있는 희토류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낫겠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희토류 기업에 더 힘을 실어줄 거니까. 근데 원유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많이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원유 탈피를 위해서. 그러면 중국은 신재생 관련된 ETF나 산업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국과 비중을 뭐 50대 50, 70대 30으로 나누기보다는 각 국가별로 어디에 힘을 더 실어줄 것 같은지, 그리고 그 시기에는 어디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은지, 요거에 따라서 비중을 나누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50대 50으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미국이,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는 시점에서는 미국이 상당히 기술주라든지 이런 데 밸류에이션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큰 틀에서는 AI나 기술주에서 미국도 이제 많이 힘을 실어줄 건데 밸류에이션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럼 이쪽 비중을 높이는 게 더 낫겠죠. 하지만 이제 중국이 더 많이, 상황이 좀 바뀌어서 중국이 더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중국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이런 비중 조절은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금, 달러, 위안화 등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연금에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ETF를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DC형 계좌 뭐 이런 데 보면은 70%는 위험자산, 그리고 30%는 안전자산, 무조건 이제 투자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새 한국 ETF 시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30% 안정형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공격적인 ETF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라이즈에서 나온, KB에서 나온 뭐 하이닉스 플러스 채권 뭐 이런 것들,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투자하면서 채권에 투자하는, 그래서 안정형으로 분류되는 이런 ETF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이제 나이가 조금 젊다라고 하면 공격적으로 이런 곳까지도 투자를 하면서 거의 100% 이런 미중 패권 경쟁이나 AI라든지 이런 데 이제 관련되는 이제 종목이라든지 섹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연금에서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장기 투자할 거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기를 말씀드리고, 개별 주식은 미국과 중국 쪽에서 어디를 투자할 거라고 하면 사실 미국이 아마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미국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많이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미국에 조금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고, 달러에가 이제 조금 더 부담이 없죠. 위안화 같은 경우 저희가 사실 연금에서도 하고 달러도 하고 한국 원화도 하고 위안화도 하고,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산이 있지 않으면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선호도는 당연히 연금 적극 활용, 그리고 달러, 원화 이렇게 되겠고, 조금 더 자산을 많이 투자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안화까지 이제 해서 중국 A주나 중국 본토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투자하는 것들 좀 권해드리는데, 사실 이제 그 위안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위안화의 변동성 너무 심한데 어떻게 투자할 수 있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좀 착각이에요. 이게 지금 달러 대 위안으로 비교를 해봐도요, 변동성이 심하다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2025년도부터는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위안화는 강세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강세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건 달러랑 위안 얘기니까 이제 우리 투자자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거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거 원화 대 위안을 봐도 위안화는 계속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리고 위안화는 강세를 유지하면서 위안화는 오히려 달러 대비해서 더 강세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안화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위안화가 약세로 갈 것 같기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고 하는 논리는 여기에 성립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산이 더 커가지고 요거를 자산 배분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연금으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연금 외에 이제 미국 주식, 달러 기반, 그리고 한국 원화, 그리고 위안화로 투자를 하는 것도 사실은 큰 부담은 없는 상황이고 홍콩 주식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홍콩 달러는 사실 미국 달러랑 페그되어 있기 때문에 US 달러에 투자하는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큰 부담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뭐 종목이랑 ETF 이런 거 따질 때 독특하게 홍콩에만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유니트리 이런 것들은 중국 본토에 상장을 하지만 유니트리나 이런 거죠. 독보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을 넘어서 독보적으로 튀어나오는 스페이스X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죠.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지금이 투자에 들어갈 타이밍인지 아니면 조금 더 관망해야 할 시점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시점을 맞추면서 타이밍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2월 28일 날 이란 전쟁이 난다는 것을 알고 그 전에 맞춰서 매도를 하고 이란 전쟁이 휴전에 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희가 길게 시계열을 늘려서 보면 S&P 5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주가가 계속 횡보하기도 하고 하락을 하기도 하는데 상승을 할 때 급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국 증시 최근에 엄청 그랬었고요. 저희가 이제 길게 시계열을 늘려서 급상승하는 며칠만 빼잖아요. 그러면 1년, 2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기를 맞더라고 해도 급상승기에 내가 이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들어갈 타이밍이냐 나올 타이밍이냐 요거를 놓기보다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 같은 긴 테마를 놓고 투자를 할 때는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상승하는 시기에 하루 이틀만 놓쳐도 내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최대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정말 이 종목에 빠삭하다. 그래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실적도 안 나올 것 같고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서 실적 플레이를 하든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매매를 하는 것들도 괜찮지만 이런 큰 틀에서 투자하는 것들, 특히 ETF로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들을 권해드려요. 미중 갈등이 예상보다 더 격화되거나 금융 환율 충격이 동시에 올 경우 개인 투자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미중 갈등이 이제 격화된다라는 것도 저희가 과거에 경험해봤지만 이란 전쟁이나 이런 것들처럼 좀 단기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세 폭탄,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어찌 보면 견뎌내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오히려 금리인 것 같아요.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초반에는 당연히 금리 인상하는 게 경기가 좋으니까 인상을 하겠죠. 하지만 그게 이제 길어지기 시작을 하면 경제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저희가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2022년도 금리 인상기에 보면 증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구조적으로 하락했거든요. 그런 시기는 우리가 분명히 피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이란 전쟁처럼 단기적인 이슈에서 섣불리 물러난다라고 했을 때 손해보는 게 더 크겠지만 이제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그때는 증시에서 나와야 될 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ETF나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큰 틀에서 투자해 놓은 것들은 그것도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들어간 자금들은 그런 구조적으로 증시를 하락하게 하는 요인들을 우리는 분명히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AI 버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제 닷컴 버블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계속 낮아지고 실적이 안 나오고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면서 그때 버블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낮아져도 이제 실적이 또 받쳐주기도 시작을 하고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나오기 시작을 할 때까지 계속 이런 어떤 꿈과 희망을 계속 이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생산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주가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조금 조심하기는 해야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초입 단계까지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그런 시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히토리와 원유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같이 봐야 하는 다른 종목도 있을까요?
히토리와 그것보다는 이제 그 에너지, 미국에서 이제 에너지 쪽에 힘을 준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블룸 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좋았고, 뭐 과거에도 좋았는데, 이제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각될 수가 있겠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송전망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 뭐 그리고 원자력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투자를 쏟아부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 센터 옆에 바로 이제 간이 발전소를 지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 이제 접목이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미래가 좀 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 시점에서 오클로나 이런 기업들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이란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종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기도 하면서 외면 받았던 SMI라 쪽으로 다시 좀 시선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이제 미국이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아마 상당히 조명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CMS 증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박상준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중국 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 주식을 많이 다루기도 했었고요. 근데 다만 저는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미국 주식들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도 뭐 일로도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미국 주식도 중국 주식도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요. 중국 주식은 2021년도부터 22년도부터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관심에 벗어나 있었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 중국 증시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투자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과거에 저희가 투자했던 종목들과는 주도주가 많이 바뀌어 있는 이런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종목을 모르게 됐다. 이게 좀 안타까워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중국의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새로워진 종목들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다가 이 책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된 지 오래됐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끝나지 않을 테마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테마별 종목뿐만이 아니라 ETF를 통해서 우리가 연금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